갈색무늬 빼고 다른 이름이 갈반병이죠. 사과 가온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갈반병이라고 하죠. 하나는 우리말, 하나는 한자어일 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잎이 누렇게 변하는 건 아니죠. 처음 병은 아래처럼 멀쩡한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병이 깊어지면 엽록소가 탈색되고 잎은 녹색, 노란색, 갈색이 혼재되어 있다가 조기 낙엽되어 떨어집니다. 가끔은 과일에도 병원이 나타나지만 잎이 가장 많은 타격을 보는 병입니다. 잎에 오는 병으로는 전문이 낙엽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구별이 안되게 녹색, 황색, 갈색이 뒤섞여 있지만 갈색무늬병은 불규칙한 무늬를 하고 전무늬는 이름 그대로 점을 찍듯 무늬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사과밭에 만연하면 큰 피해를 줍니다. 과일이 직접 오는 단접병이나 겹무늬 썩은 병에서 농사 초보들은 과일이 직접 오는 병이 더 무서워 보이나 사실은 잎에 오는 병이 더 무섭습니다. 어느 병이나 한번 오면 다음에도 잘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과일에 오는 병은 한 명은 망치지만 잎에 오는 병은 다음에 아무리 방제를 잘해도 두 해를 망칩니다. 잎이 모두 떨어지면 지금까지 만들어두었던 내년도 결과지 생존을 위해 멈추었던 자라는 다시 시작하여 꽃은 사라집니다. 그게가 다음에 꽃피고 결실날 양분 저장을 가을에 못하죠. 잎이 없으니 광합성도 제대로 못해 과일도 굵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 병은 한번 찾아오면 올해도 고치는데 생고생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발병하기 쉽습니다. 이놈들이 낙엽이 되어 땅속에서 월동을 하고 내년 봄 깨어나서 또 포자를 날립니다. 갈반병을 치료하는 데는 어느 한 가지만 해도 힘들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도움되겠죠. 물론 갈반병 예방을 위한 방제와 그래도 걸렸을 때의 치료약도 쳐야 하지만 병이 잘 오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영상에서는 갈반병 농약 방제 방법과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시간상 여기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고 따로 영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갈반병 방제를 할 때, 즉 예방 차원에서나 치료 차원에서 함께 살포하면 병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한 영상 같으면 이 모든 것을 한 영상에 담으면 좋겠는데 손바닥 농장은 언제나 원리나 이치에 기반을 두고 얘기를 진행하기에 짧은 영상에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농약 방제 말고 뭐 그런 영양소가 있겠는가 하지만 사람이나 작물이나 병을 이기는 면역성이 어쩌면 병을 낫게 하는 약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갈반병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게 왜 갈반병에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병에서나 도움되는 영양소란 균형 있는 시비를 둘 수 있습니다. 에피케이는 물론이고 황,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미량 요소들을 고루 공급하면 병을 이기는 명령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영양소 중 특히 갈반병 예방이나 또 걸렸을 때 도움되는 영양소만 따로 얘기를 드립니다. 걸리기 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고 걸렸을 때도 농약 방제를 할 때 함께 혼합하여 살포하면 병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망간입니다. 망간 자체가 부족하면 비단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잎에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갈색 반점이 생기며 심하면 낙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망간이 엽록소 생성과 광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 현상 자체가 꼭 갈반병 특성과 같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갈반병에 걸린 사과에 망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잎에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양에 시비하기보다는 농약 방제나 연면 시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망간은 미량요소입니다. 지나치게 공급하여 과잉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잎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잎이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간 비료로는 황산망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식물의 광합성, 단백질 합성, 생장 조절 등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관여하며 작물 체내의 효소로 활성화를 돕습니다. 아연을 적절히 공급하면 갈반병과 같은 병리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병의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단 갈반병 외에도 식물에게 내성을 길러주는 농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고제부 수화제인 다이센넴 45와 같은 보용 살균제도 그 성분에 망간과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망고제부 화학식을 보면 망간과 아연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연이 든 미량요소 비료로는 황산아연이 있는데 망간과 아연을 따로 구입하여 사용해도 되고 아님 이런 제품도 나오는 게 있더군요. 갈반병 예방이나 치료에 보조제를 함께 치는 제품으로 나오더군요. 옐로스탑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 그대로라면 갈반병 걸린 잎이 황화 현상을 멈춘다는 뜻인데 한도면 치려면 이걸 사는 것이 낫고 장차를 생각한다면 황산망간, 황산아연 비료를 따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죠. 아연을 넣은 농약도 나오죠. 바로 아연과 석회를 혼합한 아연 보르도액입니다. 황산구리 피해가 염려되는 과수에 구리 대신 아연이 든 아연 보르도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리도 병균 보호와 약간의 살균작용이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바로 석회와 황산구리를 혼합한 석회 보르도액입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황산구리만 살포하면 예필 입죠. 그래서 석회와 혼합한 것인데 구리 성분, 즉 황산구리는 갈반병 방지에 도움이 되긴 약이긴 하지만 사과에게는 동록이 발생하는 등 자칫 부작용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보르도액도 황산구리 성분이 적게 든 보르도액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리 성분이 든 이 석회 보르도액이 사과 갈반병에는 효과가 아주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시간 나면 이 갈반병과 안전한 석회 보르도액 사용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갈반병에는 마그네슘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엽록소의 성분이기 때문에 갈반병이 들어 종래 잎이 황화되는 것을 다소나마 막아주죠. 그렇게 치면 엽록소의 구성요소인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갈반병이 없어도 잎이 황화되죠. 다만 이 시기에 사과에게는 과도한 질소 공급은 과일이 익어가거나 내년도 결과지가 될 새순 생장이 멈추어야 되는데 새로 생장이 시작되어 이 결과지를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연면 살포용 마그네슘은 황산 마그네슘, 질산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 잎에 질소분이 부족하다면 질산 마그네슘을 병용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비료 포장에서 머그 또는 고토하는 것이 마그네슘을 가리키는 것은 다 아시죠? 이렇게 범위를 넓히다 보면 칼슘도 넣지 않을 수는 없죠. 칼슘은 알다시피 세포막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칼슘의 사전 살포는 세포로의 평균 침입을 다소 막는 데 도움이 되죠. 지금까지 얘기한 갈반병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것으로서는 망간, 아연, 구리, 마그네슘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항성을 길러 병균의 침입을 막거나 잎 후 황화를 막아주는데 효과적인 성분들입니다만 대부분 미량 요소들입니다. 너무 과욕을 부려 공급하다 보면 대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